비트코인으로 15억 번 공무원, 압구정 현대, 오늘 바로 사러 갑니다. 이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3월 13일자 기사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 두 번째 반감기와 2021년 세 번째 반감기에 제가 투자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만 했어도 저 기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4월 11일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반감기가 이미 지나 있을 테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코인 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께 제가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투자 심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의 반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반감기 후에도 약 1년간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왜 내가 산 코인만 떨어지는지, 다른 사람이 산 코인은 벌써 3배가 올랐다는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코인 투자 관련 영상들이 대단한 정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불필요한 영상들은 피하시고 이 영상만 반복해서 보시면서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큰 수익을 얻어 해피엔딩으로 끝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기관 투자자와 큰 손들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뛰어들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 맥 빠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는 편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나 유튜브, 기타 매체 같은 곳에서 코인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욕구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소액 투자자들의 실패와 고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투자해야 할 코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격 변동에 민감하거나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기술적 발전과 커뮤니티의 규모, 그리고 활성도 면에서 이미 검증이 된 상태며 이미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암호화폐로 다른 코인들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로 인해 비교적이 안정적인 투자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코인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카테고리를 고려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수 화폐 및 결제 목적을 지향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계약이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인 뎁스라고 하는데 이 뎁스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는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행되는 DApp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테마 코인으로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류로는 자체 메인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자체 블록체인 코인, 즉 레이어 1 코인과 이전 레이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성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레이어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와 설명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코인을 보다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의 개발 상태, 시장 존재감 및 기술적 혁신에 기초하여 알트코인 시장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활동이 감소한 코인이 있어요. 이들 코인은 한때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커뮤니티의 지원이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경쟁의 증가 혹은 규제 이슈 등으로 인해 활동이 줄어들었을 수 있으며 이들을 종종 우리는 죽은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코인들에서도 종종 시세 변동이 오기도 해요. 상패 직전에 나오는 상패빔처럼 종종 상승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을 노리고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피하셔야 하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으며 상당한 커뮤니티 활동을 보이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주기적으로 뉴스나 개발 업데이트를 통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큰 가격 변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코인들은 개발 사항과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바로 이런 종류의 코인을 선택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개발 로드맵, 비전, 개발 진행 상황, 팀 구성, 커뮤니티 활동 및 규모 등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코인의 홈페이지를 찾아 접속해 보세요. 홈페이지는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해당 코인을 입력하면 대부분 검색이 됩니다. 저는 대장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을 검색해 볼게요.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커뮤니티 규모 활동이 잘 알려져 있는 코인이죠. 여기 뭐가 많이 있네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이거 같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아무리 스캠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정도는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홈페이지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홈페이지마저도 없는 코인이다. 이런 코인이 있다면 쳐다도 보시면 안 되겠죠? 네, 홈페이지 들어왔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글로벌로 확산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한글로까지 언어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당 코인의 화이트 페이퍼, 즉 백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백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또는 정책에 대한 정보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해당 암호화폐의 기술적 세부사항, 비전, 목표, 사용 사례, 기술 로드맵 등 해당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이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 IT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자체를 읽어보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정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도 나는 도저히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 로드맵이라도 꼭 찾아서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 코인이 향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발 및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지를, 그래서 이 코인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보실 수가 있어야 향후에라도 해당 코인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긴 시간 동안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코인을 홀딩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백서나 개발 로드맵이 엉터리로 되어 있거나 없다, 그런 코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은 실제 이 개발 로드맵에 맞춰서 개발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나 백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투자금만 챙기는 경우가 이 코인 시장에서는 허다하거든요. 이걸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개발은 투명성과 협업을 위해서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해당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다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의 개발 코드도 찾아볼까요? 간단해요.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이더리움 GitHub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GitHub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포가 잘 나누어져 있네요. 이 레포라는 것은 레포지터리의 줄임말로 프로젝트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메인 레포가 가장 처음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도 여기 이 고 이더리움이 메인 레포 같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IT 비전공자분들은 이런 과정이 너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폴더나 파일 구조처럼 이런 것들이 막 보이시죠? 이게 실제 이더리움 프로젝트의 파일 시스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파일 안에 이더리움을 구동시킬 수 있는 수많은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실제 코드까지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했던 저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레벨까지 절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만이라도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이런 시계 모양과 커밋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커밋이라는 것은 이 GitHub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개발자의 PC에서 소스 코드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을 하면, 뭐 코드를 추가한다든지 코드를 제거하면 수정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 코드에 개발자의 개발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이때 GitHub에서는 이 커밋이라는 단위로 변경 사항이 저장이 돼요.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 어떤 수정 사항인지, 그리고 누가 만든 커밋인지, 언제 만든 건지 다 시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굳이 코드까지 보지 않으셔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면 4월 달 나와 있고 최근이잖아요. 아마 그 전 커밋도 보시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개발 로드맵도 명확하고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해당 코인 암호화폐의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사용하고 있고 대중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코인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화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한다고 해도 대중의 관심이 없다면 결국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실제 암호화폐의 성공 여부는 이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도 대부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들어와 보시면 커뮤니티의 규모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화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직접 질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해당 코인에 대한 웬만한 질문 수준은 이 커뮤니티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이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는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유튜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그로 끌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마시고 이런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코인을 매수하기 전에는 이 세 가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적어도 개발자의 부도덕한 행위나 예기치 않은 상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세 번째는 미래의 잠재력을 가진 신생 코인들이 있어요. 이러한 코인들은 종종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하지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코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소액으로만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이러한 코인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숙하는 데까지 아주 긴 시간을 요구할 수가 있어서 투자 가치가 실현되기까지 여러분의 많은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코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조금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단순히 지인 추천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을 통해 코인을 매수하게 된다면, 해당 코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시장의 작은 변동성에도 쉽게 동요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족한 이해 때문에 잦은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결국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갇혀 있어요. 개발 비전도 좋고 로드맵도 좋고 활발한 개발과 우수한 커뮤니티를 다 가진 코인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코인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비논리적인 동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상패 직전에 있는 이 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스캠으로 알려져 있는 코인들이 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혹에 단기적으로 넘어가 급등하는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충분한 공부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에요.
이를 통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